결혼 실패하고 하나님 믿게 되고 시부로 갔죠. 이정교 목사님이 내가 사실은 좀 골치 아픈 게 있다, 맡아서 해달라, 이런 얘기였었어요. 제일 이제 괴로운 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 속여야지만 내가 이익을 보고, 얼마나 이익을 봐야 정당한 건지. 맨 처음 에리키너 시작하는 게 무슨 복지? 뭐 이거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만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집이 강원도 태백이에요. 아버지가 거기서 광산을 하셨고요. 상임이사 겸 소장.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혼 실패하고 하나님 믿게 되고 제2의 인생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해서 이제 태백에, 그래서 집으로 갔죠. 그 가까운 교회가 황지교회였어요. 출석을 하는데 이정교 목사님이 내가 사실은 좀 골치 아픈 게 있다, 광산촌 부녀자들을 부업을 시키려고 양털 세타를 지금 짜고 있는데 이게 뭐가, 이게 내가 목사라서 잘 모르겠다. 광산촌에는 3교대를 해요. 갑, 을, 병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밤에 들어가는 사람들, 여자들은 혼자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술 먹고 고스톱 치고 춤추고, 이렇게 이제 가정이 안정된 가정보다 불안정된 가정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식사 대접했던 권사님이 그 얼마 있으면 됩니까? 목사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3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300만 원 모아놓은 게 있어서요,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실 뽑는 기계를 사고 그걸 가지고 세타를 짜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부녀자들 일거리를 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쪽으로 실을 보다 보니까 단사거든요. 한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세타를 짜니까 옷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맡아서 해달라 이런 얘기였었어요. 나는 사무원 기본급이 얼마냐? 이러니까 이제 1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87년도인가 86년도 그 정도 돼. 그것만 주면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 울마크 한국 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자르니까 휙 돌아가요. 실 상태에서 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 처리하는 과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열 처리를 해서 이제 세타를 짰죠.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교회로 이제 바자회로 가서 팔고, 여전도에다 부탁하고, 여전도에 구역 권찰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광산촌에 선교를 위해서 이거 준비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부업해가지고 서울대학교도 보낸 그런 가족도 있고요. 소문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보고도 했는데요. 양털 세타를 판매를 했고, 교회에서 바자회 또 이제 세타하고 이불하고 같이 속통 상태에서 팔았죠. 팔았는데 이제 세타는 이제 유행이 지나가고 무겁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 안 팔리는데, 양모 이불은 써본 사람은 또 계속 더 찾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광산 사회개발복지회, 또 그러다 이제 선교회로 이름을 이제 바꿔서 광산복지 선교회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목사님이 삼계탕 내기로 이거 이름을 공모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집사님이 메리노 양의 여왕, 메리퀸 이렇게 하자. 점점 커지니까 이제 부득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지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조금 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목사님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이게 잘 돼도 사실 걱정이죠. 왜냐면 시험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제 이름으로 하게 됐죠. 저는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나 그냥 한 달에 10만 원만 줘도 좋아요. 그냥 해다가 다 갖다 드릴게요. 아니야, 네가 알아서 팔아서, 네가 알아서 미천돼서, 네가 알아서 벌어서 후원금만 주면 돼.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다 떠안게 됐죠. 93년도 간사로 했다가 부장으로 됐다가 대표가 됐죠. 법인 이사가 됐어. 95년도에 주식회사로 만들었죠. 사업을 하시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과 회사 사장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갈등? 제일 이제 괴로운 거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속여야지만 내가 이익을 보고, 얼마나 이익을 봐야 정당한 건지, 이게 이제 제가 제일 괴로운 거였어요. 물건을 팔려면 일단 아는 사람한테 먼저 팔잖아요. 권사님들 교회에서 판매하니까 권사님들 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권사님들 정말 헌신적이에요.
진짜 저분들 때문에 교회가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 진심으로 존경해요. 밤낮 없이 세상에 주를 위해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설거지부터 그냥 굳은 일을 다 하시잖아요. 목사님 말씀 한마디 하면 그냥 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내가 물론 선교 사업에 일하는 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돈 가지고 제가 먹는 건 아니니까 네, 그거는 뭐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익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물어봤죠. 이제 좀 잘 나간다는 사장님들한테 뭐 이제 이렇게 여성협의회 뭐 이런 데 또 이제 작은 중소기업이니까 이제 오라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 이제 거기 회장님 만나가지고 회장님 나 이거 얼마 붙여야 정당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속이는 거가 속여야지 내가 먹고 산다는 게 너무 비참해요. 근데 이러면 이제 막 웃어요, 그분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름대로 또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각자의 또 이 이익을 붙이는 거에 이제 경비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다 회사마다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마진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고객이 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분이 가르쳐 준 것과 접목해서 해보니까 안 맞아요. 과거에 이제 저희가 속통 하나를 16만 원에 판매를 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목장에서 양을 키워가지고 세척을 해서 이렇게 이불을 만들었을 때 1년 총 생산량이 양 한 마리에 이불 한 채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료값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교인들 가서 봉사하고 이런 거는 빼더라도 어쨌든 사료값은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넣은 게 16만 원이었어요. 이득은 없었죠. 근데 이제 요는 어디서 이득이 났냐? 다른 데서 사가지고 와서 파는 게 이득이 난 거예요. 그 값에 파니까. 하여튼 그것도 은혜였어요. 제가 생산해서 그 사료값만 붙였는데도 그건 본전이었는데 그것도 내가 수고한 거 이런 거 다 빼고도 본전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양모로 사가지고 와서 만드는 거는 이익이 50%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16만 원에 팔면은 8만 원이 원가인 거예요. 그것도 원단도 제일 좋은 걸 선택해서 넣는데도. 계산이 많이 약하시군요. 네, 엄청 약해. 저 개념이 없습니다. 저 아픈 생각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농담으로 얘기한 게 너는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지만 뭐 당장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는 뭐랄까 조금 늘 가지고 있는 숙제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딱 해결되는 숙제가 아니잖아요.